네, 목요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어떻게 보면 계엄과 탄핵, 모든 언론과 뉴스, 유튜브가 정말 이러한 기사와 보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침체기 이런 부분들 반드시 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이 웃습니다. 특히 올 1월 들어와서 미소가 많이 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충분한데 이제 더 이상은 바닥이 없다고 확인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 찾아오고 정말 언론과 달리 시장의 흐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 12월 절간 같았던 분위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즐겁고 좋은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고민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정말로 알고 싶은 미래에 대한 기대, 궁금한 분들 많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방송을 통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궁금한 거, 그리고 25년, 26년에 대한 부동산 미래 예측 같이 해드리고 고민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분명히 또 기회를 찾고 성공하시는 분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런 성공 찾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목요일 이 시간은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투자 시장에 대한 노하우 배워볼 수 있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또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또 아직은 투자해 볼 만한 성공 가치가 잠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은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 조금 팁을 주신다고 하거든요. 대표님 바로 안내해 주실까요? 예, 이제 이번 주말부터 긴 설 연휴에 들어가거든요. 혹시라도 가족들 모이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곳으로 나도 좀 뭔가를 준비해주고 우리 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 그래도 편하게 살 수 있고 돈 모아가지고 집 사는 것보다 지금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는 지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강의를 쓰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 뭐 주식, 비트코인, 이런 그다음에 금, 부동산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쭉 비교해봤는데 주식은 경제 돌아가면 잘 되고 회사가 투명하고 미래를 잘 하면은 분명히 가치가 있겠죠. 금은 화폐 가치를 많이 금 쏟아내면은 금본이 화폐 제도이기 때문에 화폐를 많이 발행하고 그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면 금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요즘 개발도상국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 많이 확보가 있으니까 얘는 시장의 조정 기능과 함께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부동산하고 코인하고 두 개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인은 과연 코인 1억 원어치를 무게를 재면 몇 그램이 될까 생각해봤더니 코인은 0g이고 선호도에 따라서 정신세계에 있는 그런 세계고 정신이 싫어하거나 규제가 들어가면 정말 잘못되면 0밖에 없는데 그럼 부동산은 땅 한 평을 하면은 몇 g이 갈까 봤더니 그래도 1톤 약 100만 g은 나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지역에 이렇게 내가 땅 한 평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내 재산이 몇 그램 남을까 생각해 보니까 100만 g이 남는 부동산 투자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가격이 오를 지역, 그나마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로 바뀔 만한 지역을 내 자녀에게 준다면 내가 죽고라도 나의 후손들이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코인 부분은 물론 지금이야 호황인 것 같고 지금 코인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얘기를 하면 내가 공격을 받겠지만 나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정말로 이게 무언 가치가 있을까? 물론 사고팔고 땅을 사고팔고 했을 가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잘못된다고 하면 몇 그램 남을까 생각했더니 0g입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라든가 화폐, 달러 이런 것들은 물론 그램 수는 작지만 현물 가치로서 시장을 갖고 있겠지만 코인은 현물 가치와 투자 가치가 있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좀 뭔가 자산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 때문에 부동산을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오는 설날이 되면 자녀들에게 설 선물이 되거나 미래를 위한 어떤 선물이 될 지역을 한 곳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동 9호선 염창역 재개발 예정지를 좀 말씀드리면 설 연휴에 좀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여기가 노후도가 이제 좀 무르익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시장이 많이 활발하게 돌아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설날 지나서 얘기하면 늦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거나 방송 중이라도 이 지역을 한번 검토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왜 그동안 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목동 구시가지를 언급하느냐 의구심과 의아심이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부동산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기다리려면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투자를 하고 너무 오르면 투자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은 그동안은 노후도가 낮아가지고 노후도가 많다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개발을 하려면 신축도 있고 구축도 있고 아주 쓰러져가는 썩은 어떤 건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도는 신축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노후도에서 빠지겠죠. 그래서 오래된 20년 이상 된 또는 30년 이상 된 게 몇 퍼센트 이냐에 의해서 이 전체가 신축과 구축이 동시에 개발이 되거든요. 그럼 어제까지 지은 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구역 안에 들어가면 비록 어제 준공이 났어도 부셔서 아파트를 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우리는 노후도라고 하는데 과거에 목동 구시가지가 2006년에서 2008년에서 사이에 뉴타운 한다고 막 이끌었는데 거기가 개발행위 제한도 안 들어갔고 또 구역 지정이 안 되는 바람에 수많은 건축업자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신축 빌라들을 많이 짓는 바람에 노후도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동안 노후도가 지금 그러면 완숙됐느냐? 완숙된 게 아니라 이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법규를 넘어가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3, 4년 동안은 목동이 많이 오를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목동이 2006년에서 8년 사이에 재개발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안에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소위 대지 지분이 50평, 60평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반대파가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땅을 팔고 나가면서 거기에 빌라를 지은 거예요. 새로운 빌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구축보다는 신축 비율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재개발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재개발을 한다 안 한다 우여곡절을 겪은 게 벌써 10년, 12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싸우고 못하다 보니 거기에 있던 구축 빌라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아이고 나 이제 아파트 지어야 되겠네 이런 상태가 됐고 이제 단독주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반대할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이제 노후도가 맞는 대로 아파트가 지어진다. 재개발을 통해서 지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그러니까 다가구 연립주택 가지신 분들은 정말 내가 이 동네에서 빌라로 사는 것보다 그래도 남들처럼 추가 부담금 좀 내고 아파트다운 아파트를 지어서 가격도 오르고
주거 생활도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 재개발에 대한 압력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있는데 1번 이제 제가 여기 목동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야 재개발 요건에 충족됐다. 그 이유는 2번에 있습니다. 모아타운이 노후도 특례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요건 2, 3년 내에 한시적으로 없어지거나 다시 강화될 걸로 보여야 되는데 작년 말부터 60%, 그러니까 오래된 빌라가 60%, 신축이 40%가 되더라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더 낮추어서 50%, 노후도 50%만 되더라도 모아타운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것은 이 이유는 지금 요즘 언론에서 맨날 보면 젊은 친구들 얼죽신 맨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를 많이 찾다 보니까 신축이 지금 나오지가 않잖아요. 서울에 택지 개발할 땅이 없고 신축 공급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모아타운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를 공급을 해서 희소성을 죽여서 희소성을 날려서 정말 가격에 대한 투기 일어나고 신축 아파트의 가격 올려놓으면 어쩔 수 없이 구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 조정 능력이 규제로만은 안 되겠다. 규제만 했더니 거래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세수가 잘 안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차라리 신축을 공급을 하고 거래가 활성화를 해줌으로써 오히려 희소성을 줄여서 가격을 조정하자. 그래서 공급을 통한 가격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후도 50%, 새거 50% 같이 부셔도록 법을 만들었다면 사회적인 자산, 새 것들을 많이 부셔야 되기 때문에 비용에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끌고 가더라도 약간의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 하더라도 아파트 공급을 떼서 부동산, 아파트의 수요를 시장에 대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좀 잠재워서 정말로 좀 서울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안정적인 주거 공급하고 주거 가격이 안정되면 젊은이들이 결혼도 막 하고 자녀도 막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회적 순기능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노후도를 낮춰서 재개발을 더 유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것만으로 지원이 부족하다 했는지 올해 신설된 거죠. 2025년 2월 7일. 이제 설이 끝나면 2월 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역세권 500m에 있는 그러한 역세권들은 도심복합개발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노후도가 40%. 이제 신축이 60%, 어제까지 준공이 난 60%가 있던 말던 노후도가 40%만 돼도 재개발 다 시켜주겠다. 그것도 혁신직으로 선정을 해서 재개발 지원하겠다. 이러한 법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 대고 용적률도 더 주겠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빨리 유도시켜서 공급을 빨리 진행하겠다. 이런 것. 이것도 극히 한시적인 법으로 하는 특례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목동이 이 대상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목동 이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노후도 깨질 일이 별로 없는 게 이제 새로 신축할 단독주택 부지가 얼마 없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목동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목동의 염창역 하면은 지하철 9호선이죠. 지하철 9호선 흑석동 저쪽 강동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9호선역 주변은 모두 아파트 가격이 다른 데보다 인력이 높고요. 전셋값도 높고 월세도 잘 나갑니다. 그래서 9호선 역세권은 제가 봤을 때는 다 100% 성공했다고 봅니다. 다른 역들은 여기 있어도 안 오르고 가격이 오히려 멈춘 데 많죠. 그런데 9호선역은 아주 고르게 가격이 오르고 정말로 실거주 수요와 임대 수요가 풍부하더라. 그래서 지하철 9호선에 아파트 공급하면은요, 부담되는 추가 부담금을 이기고도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더라. 이 부분들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서울의 아파트 수요에 대한 적합도가 높다.
보통 서울에 같은 시내에 있지만 뭐 좀 강북 멀리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 학군이 없고 또는 업무 직주 근접지가 아닌 지역들은 지하철 개통이 되더라도 가격 상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서울시가 다 서울시가 아니고 서울 사람 머릿속에 서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가 높은 자리가 되는데 목동은 그런 자리더라. 전통적으로 목동하면 뭐가 있죠? 학군, 학원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동 이 염창역 역세권이 아파트가 된다면 역세권이고 업무 지역이 여의도, 공덕, 마곡지구 등 이런 업무 지역이 인근에 있고 10분에서 15분 거리 딱 좋잖아요. 출퇴근이 너무 가까운 5분이면 재미가 없어요. 출퇴근 거리는 10분에서 20분, 많게는 30분이 최고고요. 1시간 넘게 출퇴근하는 것 이런 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시간이 아깝고 인생이 아까워요. 그래서 그 좀 더 자기 개발할 시간들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목동 염창역 주변이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 자녀들 나오면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공부, 친구 이런 어떤 학군 형성을 좀 좋아해서 좋은 친구 사귀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군이 목동이 좋다. 학군만 좋은 것보다도 또 학원가만 발전하는 학원가도 발전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가만 뒷다 발전해가지고 맨날 학원비만 쓰는 동네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가 이전에 학군, 학업 성취도도 중요하지만 학교 내에 있는 친구들의 모임, 집단, 좋은 친구 만들기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군과 학원가를 다 고루 갖춘 그런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 봐 지도로 한번 좀 보려볼까 합니다. 지도로 보시면은요. 염창동 하면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서남권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강 이렇게 한강 있고요. 한강 밑으로 이렇게 보면 이쪽에 마곡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마곡지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산단 업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합정동 홍대 입구 있고 여기가 공덕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염창역이 바로 이렇게 9호선이 쭉 지나가는 바로 염창역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의도가 여기가 있습니다. 여의도. 또 영등포도 또 업무 지역 많죠. 이 거리들이 전부 직주 딱 근접적인 뭐 도로 거버서 도로서 5분에 10분인데 한 10분에서 20분 거리 딱 20분 거리면 좋거든요. 20분 거리 딱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럼 학원가가 어디에 있느냐? 목동 신시가지, 목동 1단지에서 2단지 여기가 신목중학교가 여기 있네요. 특목고 가장 많이 배출한다는 신목중학교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목동 5단지에서 여기는 학원가와 학군이 좋다. 그런데 목동 구시가지가 어디냐면은요. 염창역을 기준해서 목동 200번지대, 300번지대 여기를 목 2동이라고 하죠. 그다음 목 3동, 목 4동 여기가 구시가지인데 여기가 뭐 옛날 목동 뉴타운 한답시고 하다가 한번 무산되면서 엄청난 신축이 많이 들어왔던 지역이죠. 엄청난 신축이 들어왔던 이유는 여기 이 목동 학원가와 지리적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뭐 정 이해가 안 되면 여기 김포공항이 여기 있어요. 김포공항. 김포공항에서 나와서 이렇게 마곡 지나면 그다음에 목동 지나고 그다음에 영등포 지나고 이렇게 여의도 오는 그런 자리인데 저는 이 자리가 이제 노후도 50%에 도달을 했다. 50%에 도달을 해서 지금 아파트가 15년 이후에는 신통계획, 재개발, 뉴타운 막 공급되는데 모아타운이나 역세권은 수익이 많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율과 주민들의 재개발 단합이 잘 되기 때문에 7년에서 8년, 모아타운은 5, 6년이면 입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부족할 때 공급을 미리 하면 프리미엄도 높고 주거 환경도 좋아지니까 사는 분들은 주거 편의,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은 프리미엄 많이 받고 좀 더 또 여기서 돈을 벌어서 다음 진행할 지역으로 가면 15년이면요. 2배 또는 2.5배 정도의 투자 기회가 더 많이 늘어난다. 요걸 좀
활용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좀 어디가 이제 여기가 먼저 시작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염착역은 이렇게 보시면 지하철 9호선이거든요. 여기 지하철 9호선 염착역 3번 출구. 여기 이쪽이 3번 출구네요. 여기 지금 역세권 개발하고 있죠. 여기 이렇게 한 모아타운이 한 1구역, 2구역 2개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기가 이제 50% 도달을 했으니까 조금 부족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이면 또 할 수 있는 여기 200번지대 이렇게 계속하면서 지금 목 3동 지금 모아타운 시작됐고 목 4동도 일부 시작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등촌역에서부터 목동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고 여기 롯데캐슬이 이미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 여섯, 일곱 덩어리 정도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목동 신시가지를 능가할 만한 아파트들이 나온다. 왜 그러냐면 목동 신시가지는 아파트 재건축이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비교하면 재건축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보통 15년, 20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재건축으로 간다고 노후도가 막 진행될 때 여기는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여기 있는 부자들이 거꾸로 이쪽으로 올 수 있다. 학원가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하철 9호선 특수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투자금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원룸, 뭐 투룸 뭐 있는데 작은 평수가 서울은 돈 더 많이 벌거든요. 24평형 투자하는 게 34평형 투자하는 건 돈은 많이 벌고요. 거주성은 34평이 더 좋습니다. 돈도 더 들어가고 거주성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20평대나 30평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룸이나 투룸 봤을 때 갭, 전세하고 월세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매매가 빼기 전세가 하셔서 최소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실투자금 적게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 주까지 보면은 5천 실투자금 5천에서 한 1억 정도 사이면 되고요. 설 끝나면 좀 더 오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목동 정도의 24평형이면 충분히 신혼생활도 하고 아이 둘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키우는데도 매우 좋다. 이런 말씀 드릴 테니까 한번 설 때 정말 가족회 잘 하셔가지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